안녕하세요. 통키엄마입니다. 오늘은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바로 내 전세금 안전한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 아니면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집이 안전하면서 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데 대출금을 무리하게 늘리는 건 아닌지 자가로 체크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드리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사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빌라에서도 2번 살아봤고 그리고 아파트도 2번 살아봤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에 또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에 다 주거의 경험이 있는데 이 5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으세요, 뭐 안전한 집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가려는 집이 꼭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내가 금융 IT도 하고 재무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집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주위 분들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아시고 집을 구하기 전에 한번 집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셀프 진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로 등기부등본과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로 건물 시세를 알아보신 다음에 건물 시세 곱하기 0.8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근저당 나누기 1.2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1번에서 2번을 빼신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판단하시면 돼요. 뭔 소리야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KB부동산을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KB부동산 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사이트가 KB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시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세 실거래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반 평균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주지의 시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거주지의 시세에 거주 형태에 따라 아파트는 0.8, 오피스텔은 0.7, 빌라는 0.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퍼센테이지가 다른 이유는 경매에 붙여졌을 때 주거 형태에 따라 남은 잔존 가치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잘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자산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시면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을구에는 채권 최고 금액과 채무자, 저당권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 선으로 중간에 줄이 가 있다면 등기 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을구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정보들을 포함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혹은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계산된 근저당권 금액을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1.2로 나누게 되면 집주인이 실제로 빌린 대출금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1.2를 해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잡을 때 대출금 그대로 100%를 잡는 것이 아니라 120%를 잡습니다. 이자와 부대 비용들을 포함해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빌렸다고 하면 근저당권은 3억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역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1.2를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국가 대출의 경우에는 1.2가 아닌 1.1로 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1.2로 통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 금액을 확인을 하셨고 두 번째로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여 대출금을 확인하였습니다. 1번에서 2번을 빼주시게 되면
여유 자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유 자금이 바로 여러분의 전세금 범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이고요. 근저당은 1억, 전세금은 3억 8천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세금과 근저당권을 합하면 시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4.8억에 곱하기 아파트 0.8을 해주게 되면 3.84가 나오게 됩니다. 근저당권 1억에 1 나누기 1.2를 해주게 되면 0.83이 나오게 됩니다. 시세에서 근저당권을 빼주게 되면 3.01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전세금 3억 8천과 비교하면 8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즉 8천만 원 정도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매물의 적정 전세금은 3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별도로 들거나 전세금을 줄이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라 다가구를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10억 원인 빌라에 들어가는데 근저당권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4억의 경우 2억짜리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1억인데 제 앞에 2명의 사람이 1억 원으로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10억 곱하기 빌라 0.6을 하게 되면 6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4억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3.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억 마이너스 3억 3천을 하게 되면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3명이 들어가 있는데 2명의 경우 2억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전세금 3천만 원 정도가 위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전세로 하시거나 전세금을 조금 줄여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안전한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가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금 관련된 사기나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가 체납되게 되면 국세가 항상 최우선순위이므로 국세 체납 여부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집주인이 근저당 먼저 잡고 전세금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전세금 잔금 주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적정대로 잘 쓰여져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전세금 지켜서 잘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그날, 더 좋은 집을 살 그날까지 모두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찍으면서 이틀에 걸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도 바뀌고 립스틱도 제가 다시 발랐거든요.